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중국 대표팀이 지난 AFC 아시안컵에서 무득점 무승으로 탈락하는 최악의 졸전을 펼치면서 실망스럽게 대회를 마무리했고, 이번 AFC U23 아시안컵에서도 1, 2차전까지는 무득점 전패의 성적을 기록하게 되면서 중국의 U23 대표팀 선수들 또한 중국의 A 대표팀 선배 선수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위기에 빠져 있었는데, 중국 대표팀은 마침내 이번 대회 마지막 3차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무득점 무승 행진을 끝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언론 매체에서는 중국 대표팀을 맹비난하는 보도를 내면서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분노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3 AFC 아시안컵에서 중국 대표팀은 카타르, 타지키스탄, 레바논이라는 충분히 해볼만한 조편성을 받으면서 기대감 넘치게 대회를 시작했었지만, 중국 대표팀은 아시안컵 출전 자체를 처음 하는 최약체팀 타지키스탄 대표팀에게 완전히 밀리는 경기를 펼치면서 실망스러운 0대0 무승부를 거뒀었고, 레바논 대표팀과의 2차전에서는 우레이 선수가 그야말로 최악의 결정력을 보이면서 0대0 무승부, 3차전 카타르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는 카타르가 2군급 로테이션 멤버를 끌고 나왔음에도 경기력적으로 처참하게 발리면서 0대1로 패배. 이 대회에서 2포트에 포함이 됐음에도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단 한 번도 못 이기는 최악의 성적을 거두면서 치욕적인 탈락을 당했었는데요. 물론 중국 대표팀의 전력이 아시아에서도 그리 강한 전력으로 평가받는 팀은 아니긴 하지만, 지난 두 대회 연속 8강에는 올라왔던 팀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 중국 대표팀의 부진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표팀의 그러한 좋지 못한 흐름은 이번에 AFC U23 아시안컵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 대표팀은 1차전 일본 대표팀 선수가 진작에 퇴장을 당했음에도 0대1로 패배하면서 이번 대회를 시작했고, 2차전 대한민국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0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이번 U23 아시안컵에서도 2전 2패, 무득점의 성적으로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표팀은 바로 어제 아랍에미리트 대표팀과의 마지막 3차전 경기에서 무득점 무승 행진을 끝내기 위한 도전을 했었는데, 중국 대표팀은 아랍에미리트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90분 동안 슈팅 숫자 11대 19, 볼점유율 면에서도 36대 64로 상당히 밀리는 경기를 펼치면서 역시 이번에도 중국 대표팀의 한계가 느껴지는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였지만, 놀랍게도 중국 대표팀은 더 적은 기회와 볼 소유권을 가지고도 결정력 면에서 우위를 보여주면서 중동의 강호 아랍에미리트 대표팀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는 정말 엄청난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 대표팀으로서는 지난 AFC 아시안컵에서 무득점 무승 탈락, 이번 U23 아시안컵에서도 무득점 무승으로 탈락이 확정된 상황이었지만, 마침내 아랍에미리트 대표팀을 잡아내면서 지독할이 많지 풀리지 않았던 악연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언론 매체에서는 중국 대표팀을 맹비난하는 보도를 내면서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분노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22일 생방송 뉴스, U23 아시안컵 B조 최종전에서 중국 대표팀이 아랍에미리트 대표팀을 2대1로 꺾고 6년 만에 다시 U23 아시안컵 승리를 차지했지만 결국 조별 라운드에서 탈락했다. 언론인 루양은 경기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올림픽 대표팀의 성과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는 연패와 대회 무득점을 끝내는 것은 만족스러운 일이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이번 승리는 약간 더 나은 순위를 차지하더라도 실질적인 의미가 거의 없다. 이 연령대의 대부분의 선수들은 리그로 돌아오면 극심한 포지션 경쟁에 직면할 것이고, 몇 년 후에는 그들보다 더 나을 수 있는 젊은 선수들이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다 라면서 중국의 한 언론인이 중국 대표팀이 2패 후 1승을 달성하면서 대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중국 대표팀의 승리가 사실상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듯한, 중국 대표팀이 승리를 거뒀음에도 정말 맹비난을 남겼고, 현재 U23 대표팀 선수들의 재능이 부족한 골짜기 세대이기 때문에 소속팀에 돌아가서 벤치나 달굴 것이라면서 악평을 남겼습니다. 물론 중국 대표팀이 지난 아시안컵에 이어 이번 U23 아시안컵에서도 좋지 못한 성과를 거둔 것은 맞지만, 중국 대표팀이 승리를 거두고도 칭찬이 아니라 비난을 날리는 보도를 낸다는 것은 다소 가혹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중국 내 이러한 보도에 대해 상당히 분노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 일본에게 패한 것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다. 미디어의 존재는 별로 의미가 없다. 언론인의 영향력은 중국 축구 발전에 있어서 쓰레기다. 사실 축구 언론인, 자체 미디어 축구인 포함 그들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들은 축구 환경의 오염을 증가시킬 것이다. 댓글을 보니 아직은 언론보다 팬들이 더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언론에서도 크게 틀린 말을 하진 않았다. 참으로 어렵다. 난 몇 년 전에도 중국 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많은 요인들 가운데 중국 축구를 속박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언론이다. 월드컵에서 우승해도 이 언론인은 큰 의미는 없다. 정리할 게 많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할 것이다. 쓰레기 코치가 쓰레기 선수들을 이끄는데 무슨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는가. 항상 불평하지 말고 이 그룹의 선수들의 기본 능력과 분위기에 대해 생각을 해보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보라고 등등. 일부 중국 축구 팬들이 중국 대표팀이 이번 대회 다소 실망스러운 성적에 대해 여전히 비난하는 반응들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중국 팬들이 승리를 거두고도 맹비난을 날린
중국 언론인에 대해 비난을 날렸습니다. 이제 중국 축구는 올림픽은 물 건너갔기 때문에 다음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집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대표팀은 현재 월드컵 예선 탈락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표팀과 태국 대표팀을 만나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과연 중국 대표팀이 월드컵에는 진출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